안녕하세요, 모토시 유민우입니다. 저는 오늘 스즈키 GSX R125를 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모토이슈 채널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채널 컨텐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R125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4즈키 멤버 모토이슈 조건희 기자랑 저랑 더모토 나경남 기자랑 오토방정의 이재림 기자까지 저희가 4명이서 스즈키 R125를 사서 굉장히 재밌게 잘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R125를 왜 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R125를 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이런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을 보면 R125 시승기가 있었고 저희가 사즈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컨텐츠에 나왔던 게 요 3개가 있습니다. 먼저 GSX R125 박스 깐 날 이렇게 해갖고선 저희가 박스 깠을 때 스즈키 영등포점에 가갖고서는 이제 박스를 깠고, 이때 재밌었던 거는 R125는 박스 하나에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까시려면 2대를 함께 출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때 현장에서 R125 출고했을 때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라이브를 통해서 스즈키 R125 출고했었던 오토방정의 이재린 기자와 함께 그 다양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왜 샀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샀는지, 이걸 가지고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이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제 나름대로 이유는 좀 명확했습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스즈키 R125를 통해서 서킷 라이딩을 준비하고 서킷에 입문하고 라이딩 스킬을 끌어올리는 한편의 성장 드라마 같은 거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시 초심자가 된 마음으로 서킷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서킷을 준비하고 즐기고 시작하는 거를 컨텐츠로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바이크는 이미 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준비해야 되냐? 라이딩 기어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라이딩 기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슈트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슈트를 구매하려고 보니까 슈트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100만원대 혹은 200만원대, 이렇게 200만원대 이상 뭐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연습용까지 고려를 해서 바이크를 최대한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조금 그 라이딩 스킬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넘어질 것까지 감안을 해서 연습용으로 100만원대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해서 100만원대를 좀 알아보다 보니까 코미네랑 맥슬러에서 나오는 슈트가 가격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맥슬러나 코미네 쪽을 보고 있었는데, 코미네는 행사를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금액대가 일단 할인이 좀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슈트 캐리어를 증정하는 이벤트까지 하고 있어서 가격대로 보면은 이게 조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느꼈고, 맥슬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 제작이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선이나 이런 AS 같은 것도 가능할 걸로 예상이 돼서 요 2개 중에 하나를 좀 구매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 슈트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은 다시 재구매하기 좀 어려운 금액대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200만원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RS 타이치랑 다이내즈를 다시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RS 타이치에서 치수를 측정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촬영을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직접 RS 타이치 일본 본사에서 실제로 일본 GP 레이서들까지 이 치수 측정해 주시는 그런 전문가 분께서 오셔서 치수 측정을 해주셨고, RS 타이치 제품 중에 잘 맞는 사이즈를 추천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RS 타이치의 경우에는 특정 사이즈에서도 스몰, 미디움, 라지가 별도로 나뉘기 때문에 저처럼 배가 나온 라이더들이나 혹은 너무 마른 사람들도 자기 사이즈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기에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다이내즈 제품을 골랐는데요. 선정 기준은 사실 디자인이었습니다. 보시면 저는 아무래도 일적으로 다양한 모터사이클들을 타고 있고 뭐 영상에 찍히거나 사진에 찍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패턴이나 이런 디자인이 조금 단순하면서도 조금 힘 있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었는데, 근데 다이내즈를 보니까 이 라구나 세카 5가 특히 이제 블랙 화이트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패턴이 이 배 쪽이랑 허벅지까지 이제 검은색 패턴이 돼 있어서 조금 제 몸매를 조금 커버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이 어깨부터 목부터 팔까지 흰색 패턴이 있어서 팔이 조금 길어 보이고 어깨가 조금 커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서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바이크들을 탔는데 보시면 이때 두카티 트랙데이 때 탔었던 하이퍼모타드랑도 어느 정도 잘 어울리고, 요거는 빠니갈레 V2, 요거는 R125 탔을 때고요. R125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았고, 일단 라이더 슈트가 너무 화려하면 이 라이더 쪽으로 좀 포커스가 가는 반면에 블랙 화이트로 톤 다운을 하다 보니까 요 모터사이클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멧은 HJC 알파 1인데 뭐 레이싱 스펙이고 FIM 인증하고 KC 인증을 모두 충족하는 안전성이 검증된 그런 헬멧이고요.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HJC 브랜드 이상의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헬멧이었고, 근데 좀 착용을 해봤을 때 단점은 이게 헬멧이 좀 볼이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좀 있는데, 제가 보통 헬멧을 라지 또는 엑스라지 착용하는데 요거 라지를 착용했거든요. 쉘 사이즈 때문에 라지를 착용을 했는데 머리 요 끝하고 볼 쪽이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통증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사용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폼도 좀 죽고 해서 이제는 조금 편안해졌어요. 부츠는 다이내즈의 토크 3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슈트랑 통일성이 가장 좋았고, 이때 당시에 구매를 고려했던 거는 이너 부츠, 인부츠 타입인 엑시얼 D1 부츠도 구매를 고려를 했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웃부츠 스타일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이게 인부츠보다는 아웃부츠가 조금 더 좀 스포티한 느낌이 확실히 좀 들어서 아웃부츠인 토크3를 선택했습니다. 엑시얼 부츠를 신었을 때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TCX에서 나오는 RT레이스 프로, 이거를 구매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발볼이 생각보다 조금 얇은 편이어서 제 발하고 좀 잘 안 맞았고, 제 체형에는 버클까지 채우는 게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토크3는 이 뒤쪽에서 지퍼를 올리는 타입인데, 토크3는 신발이 신겨졌고 RT레이스는 신발이 신겨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크3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라이딩 기어를 준비를 했고요.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긴 하지만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찾아보고 착용해보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찾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제품들 비교해 보시면서 고르고 어떤 게 나에게 맞을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실제로 이런 가게, 이런 샵들 가서 직접 껴보고 신어보고 하면서 나에게 맞는 제품들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라이딩 기어를 다 준비한 다음에 저는 뭘 했냐, 스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전남 영암 KIC 서킷에 있는 카트장을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인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웜업으로 다녀왔고, 이게 저희가 녹화된 영상을 보니까 2월이더라고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때 찍은 영상이 있어서 함께 보시죠.
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 오전 4시 20분입니다. 저는 영암 KIC 서킷을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R125하고 커브를 좀 타고 저만의 2023년 시즌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R125를 영암에 있는 카트 서킷에서 주로 타면서 저는 스킬업과 이 바이크에 대한 조금 이해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R125의 장점은 125cc 스포츠 바이크란 데 있는 것 같고요. 카트 서킷을 즐기는 정도는 아주 무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타이어 자체가 본격적으로 라이딩을 하기에는 다소 그립이 좀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교체를 하면 되는 문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주 만족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 트랙을 타던 날씨는 첫 랩 때路面이 너무 차가웠고 타이어 웜업이 잘 되지 않은 상태로 주행을 해서 조금의 슬립이 좀 있었고요. 몸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슬립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레버나 등화류, 카울, 스텝 정도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이 데미지를 복구할 때 드는 비용들도 제가 한번 산출해서 데이터가 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사즈키 멤버 중에 제일 먼저 바이크를 깔았고요. 새 슈트에 데미지도 생겼는데, 데미지 생기니까 조금 더 마음이 좀 놓이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바이크 한번 눕혀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무릎도 좀 대볼까 이런 생각 들고, 조금 더 빨라진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암 카트장은 카트 주행 시간 이외의 시간을 모터사이클을 탈 수 있는데요. 금액도 많이 비싸지 않고 작은 바이크로 트랙을 즐기는데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요. 아무래도 거리가 좀 멀고 개인적으로 가기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대안은 여기 영암 서킷의 북바기로 체류하고 계시는 그 업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MBRR하고 제오렌트 이 두 곳이 있는데, 이 두 업체에서 바이크 렌트도 해주시고 장비 대여도 가능하고, 그리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 찾아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라이딩 교육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킷 주행은 일반 도로에서 타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서킷 라이딩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라이딩 교육을 받는 것도 좋겠죠. 또 최근에는 브랜드에서 라이딩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각 수입사 홈페이지나 브랜드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스즈키 라이더라면 스즈키 라이딩 데이를 통해서 라이딩 경험을 즐기시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라이딩 데이 때 서킷 투어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라이딩 교육이나 슬라롬 교육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서킷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즈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행사들 참고하셔서 이제 캘린더에 넣어두시고 이때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GSX R125 오너라면 GSX 컵 아시죠? 저희 사즈키 멤버들도 일전 참가했고 그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특히 이제 4명이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 4명끼리 경쟁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특히 R125를 가지고 서킷에서 최대 파워로 나의 최대 스킬로 달리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많고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해서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올해 3번의 GSX컵이 좀 진행된다고 하니까 공식 채널 통해서 GSX컵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모토 이슈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모토 이슈 기사를 통해서 저희도 이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 GXX 컵에 대한 것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GXX R125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